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자, 우리 오브젝트 트래커 마지막 시간이죠. 렌더링 세팅 앤 렌더링 앤 컴포지트. 어, 이게 시간 관계상 너무 시간을 많이 끌다 보니까 지금 4부작까지 왔는데요. 음, 그래서 좀 제가 미리 신 세팅을 좀 했어요. 뭐 오류가 생기고 오차가 생기는 것 때문에 씬을 또 다시 구성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다 버리려고 일단 매터리얼부터 살펴보시면 머터리얼 같은 경우는 기본 컬러를 주시고 리플렉션에다가 GGX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러프니스를 조금씩 넣었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GGX 스타일로 했는데 러프니스는 얘는 없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만 러프니스를 넣어서 조금 면 자체에 리플렉션에 블러니스를 좀 넣은 거죠. GGX 같은 경우는 이제 매크만하고 같이 쓰죠. 그래서 매크만 같은 경우는 뭐 플라스틱 재질의 어떤 리플렉션이라고 보신다면요, GGX 같은 경우는 진짜 쇠, 스틸 이런 거에 들어가는 리플렉션을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본 세팅은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 친구들을 나중에 별도로 묶어가지고 매트를 주고 그 다음에 합성을 할 거기 때문에 매트 파일을 뽑기 위한 별도의 작업을 해줬어요. 뭐냐? 자, 이 헤드 부분 있죠? 페이스 부분, 그러니까 이 헬멧 부분. 여기서도 이 헬멧 부분이 어디예요? 얘죠. 이 세 개의 오브젝트에 컴포지팅 태그를 각각 이렇게 줬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오브젝트 버퍼는 1번이라고 통합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 헤드 부분 보실게요. 헤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컴포지팅 태그를 줬는데요. 자, 헤드 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얘는 버퍼 2번으로 줬어요. 어차피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바꿔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2번으로 줬고요. 여기서는 씬바이 카메라를 해서 실제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헬멧에 어떤 섀도우나 그런 영향력은 줘라라고 설정을 한 거죠. 씬바이 카메라를 언틱한 거는,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파티클들 있죠. 이 세 개의 파티클들은 각각 오브젝트 버퍼 3번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3번으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히트 오브젝트 보로노이 프랙처 있죠. 이 날라와서 처박을 때 쓰던 그 동그라미 구체요. 이 친구는 버퍼 4번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제가 이런 스톤 재질의 스냅4D의 디폴트에 있는 거예요. 디폴트에 있는 재질 가지고 설정을 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놓고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이긴 하지만 렌더링은 걸리지 마라. 렌더 하이드를 시킨 거고요. 그죠? 그리고 렌더 세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세이브 할 저장소를 정했어요. 일단 len 1-1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1-2는 이제 헤드 부분도 따로 나중에 버퍼를 걸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아웃풋은 1920, 1080으로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 멀티패스가 중요한데요. 멀티패스에는 스페큘러와 섀도우, 리플렉션, 그 다음에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줬고요. 버퍼는 1번과 3번과 4번을 세팅했습니다. 2번은 나중에 별도로 건다고 했었죠. 안티알리아싱은 베스트 세팅했고요. 옵션에서 바뀐 점은 레이 뎁스와 리플렉션 뎁스, 섀도우 뎁스를 각각 한 10% 정도씩 낮춘 거예요. 그래서 13, 4, 13 정도로 놨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원래 우리가 기존에 세팅했던 대로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뒀고요. 앰비언트 어클루전에서는 어플라이트 프로젝트만 언틱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렌더링을 걸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미리 제가 걸어놨어요. 자, 이렇게 걸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렌더링 걸린다고요. 자, 보시면 여기 레이어에 싱글 패스로 볼게요. 리플렉션, 앰비언트 어클루전, 섀도우, 스페큘러. 섀도우 부분 안쪽에서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섀도우 이런 식으로 안쪽이
이렇게 섀도우가 보이죠. 스페큘러, 백그라운드, 알파, 버퍼 1번, 버퍼 3번은 뒤쪽에 나오겠죠. 4번도 마찬가지고 아직 뒤쪽까지 렌더링 걸린 건 아니에요. 총 이 정도 렌더링 걸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렌더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도 렌더를 계속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렌더링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자, 이 친구들을 매트를 시킬 거예요. 이 친구도 매트를 시킬 거고요. 이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트를 시킬 겁니다. 자, 히트 오브젝트 버러노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트를 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헤드 부분 있죠? 이 친구들에 들어간 이 친구는 보이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장면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자, 플레이를 해서 이 정도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렌더를 한 장만 걸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뷰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트로 씌워지면서 이 부분만 나중에 제가 버퍼를 뜯어서 매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미지는 안 나오겠죠. 우리는 멀티패스만 렌더링을 뽑을 거기 때문에요. 이 형태에서. 그리고 사실 이 윤곽이나 이런 것들이 제 얼굴하고 똑같으면 똑같을수록 디테일은 더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이 만드는 건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준 거기 때문에 약간의 어색한 부분은 생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모델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렌더 세팅하고요. 씬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여기 헤드 부분들 있죠? 이 부분하고요. 지금 이 부분들은 제가 아까 다 매트를 블랙으로 줬었죠. 지금 잠깐 풀었어요. 제가 잠깐 뭐 좀 보느라. 그리고 헤드 부분은 어떻게 돼요? 신바이 카메라 틱 해놓고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다 블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블랙이에요. 블랙. 그죠? 블랙이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얘들은 어디 갔나요? 얘들은 켜져 있어야 되고요. 렌더 세팅 가셔가지고 일단 스페큘러 끄고요. 리플렉션 끄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켜놓고요. 버퍼는 다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2번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죠. 안티 알리아싱 그대로 가시고요. 글로벌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섀도우는요. 글로벌을 주나 안 주나 우리가 에리어 섀도우를 줬잖아요. 정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글로벌을 끄고 렌더링을 거는 속도에 대비해서 섀도우를 좀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켜놓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세이브를 해줄게요. 타가죠. 1-2라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레귤러 이미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렌더링을 걸기 전에 하나만 더 세팅을 할게요. 여기 헤드 부분에 보시면 이제 셀프 섀도잉, 리시브 섀도우스, 캐스트 섀도우 등이 있죠. 리시브와 캐스트는 같이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림자를 던지는 쪽이냐 받는 쪽이냐에 대해서 이거를 줄 거냐 말 거냐 받을 거냐 말 거냐를 세팅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림자를 실제로 주기도 해야 되지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개는 켜놓는데 셀프로 생기는 섀도우는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죠. 셀프 섀도잉을 끈 상태에서 첫 프레임으로 가서 한번 렌더링 걸어볼게요. 싱글 패스로 섀도우를 볼게요. 아무것도 안 걸리죠. 잠깐 멈추고요. 셀프 섀도잉을 키면 자체적으로 오브젝트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씩 걸어보고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끄고요. 일단은 이 정도로 가서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사실상 지금 그림자가 이쪽으로 모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림자 부분은요. 눈알도 지금 불필요하게 이렇게 섀도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조금 수정을 해놓고 갑시다. 우리 뭐 이런 거는 수정을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룹 셀렉션을 할게요. 룹 셀렉션을 한 다음에요. 여기 있겠죠? 룹 셀렉션을 해서 폴리곤으로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지울게요. 그러고 다시 룹 셀렉션으로 룹 셀렉션 하지 말고 이걸로 셀렉션 합시다. 그냥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Shift 키, Shift 이렇게, Shift 이렇게, Shift 이렇게 해서 이쪽을 Close Polygon Hole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폴리곤을 막아버렸어요. 제가 렌더링 거서 볼까요? Yes. 이쪽에는 섀도우가 안 생기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섀도우로 이렇게 이런 구멍이 좀 안 보이게끔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나중에 닦아줘야 되겠죠. 마스크 가지고 좀 닦아주는 게 좀 현명할 거예요 아마. 이 안쪽에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볼까요 한번? 면이 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최대한 이 부분을 이렇게 줄여줄게요. 모델링을 좀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약간 이렇게 세팅을 해줘 볼게요. 엑스트루드 리저브 그룹 잠시만요. 이거를 익스트루드 하지 말고 그냥 클로즈 폴리곤 합시다. 이걸로 막아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좀 치워줄게요. 셀렉트해서 봅시다. 룹 셀렉션 최대한 그림자가 안 생기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모델링을 똑같이 했다면은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엣지 모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잔손이 많이 갑니다. 이 상태로 하고 스케일 줄일게요. 이렇게 줄인 다음에 플러스 폴리곤 홀 닫아버리고요. 이렇게 한 번 더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최대한 좀 이렇게 화이트가 배색이 많이 되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아까보다는 낫죠. 이런 부분 좀 나중에 긁어내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여기에서의 섀도우를 보시면 섀도우는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긴 해요. 라이트 위치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보시면 원래 여기가 어둡잖아요. 이거를 제가 쉐이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매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입혀 볼게요. 그냥 이렇게요. 추가적으로 입혀 볼게요. 그래서 완전히 화이트로 좀 올려놓고요. 105 정도까지 줄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뭐냐면 섀도우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음영이 드리워진 거예요. 실제로 그림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패스에서 섀도우라고 인식하는 부분은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요. 이 부분의 음영만 따로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자를 살짝 조절을 할 건데 자 이것도 하나 카피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자 이거는 그림자를 살짝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 이 메인 라이트 있죠. 이거를 하나 카피를 떠가지고요. 이건 끄고요. 이 메인 라이트긴 한데 이거는 페이스에만 주는 걸로 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그림자를 이거 일부러 좀 맞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명암을 이렇게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그림자 있잖아요. 이거를 좀 조절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위치를 조금 조절을 할게요. 일단 이 친구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여기다가 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장씩 걸어 보시면서 이제 섀도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림자를 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요. 굳이 에리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마찬가지예요. none으로 할게요. omnilight로 설정을 해서 말 그대로 이쪽에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라서요. 얘네들을 좀 끄고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죠. 이것도 에리어를 가지 말고 소프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괜히 시간만 오래 잡아먹으니까 소프트로 가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좀 어두워졌죠? 여기서 이거 뒤로 좀 당기면 돼요. 이렇게 조금만 더 내릴게요. 이 정도 좀 이렇게 그림자 전체 드리우죠. 이 정도면은 어떨까 싶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그죠? 이렇게 닫힐 때 그림자의 느낌이 좀 나오죠. 살짝 올려볼까요? 그리고 매터리얼을 조금 더 밝게 세팅을 해줄게요. 스페큘러도 최대한 밝혀서요. 이렇게 이 친구들한테 스페큘러는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우리가 스페큘러를 뽑을 건 아니기 때문에요. 서브라이트를 준 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제가 다시 에러를 바꿔볼게요. 에리어로 바꾸면은 이 정도 그림자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장만 한번 걸어볼까요? 에리어를 해서요. 섀도우에서 옵션 값을 조금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일단 좀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섀도우, 그죠? 섀도우가 이쪽에 깔렸죠 지금. 우리가 의도한 대로는 나왔어요 지금, 그죠? 섀도우가 이렇게 깔리는 게 나오는 게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음영이 갈리잖아요. 음영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이거 당겨서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런 식의 음영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해요. 한 번 더 렌더링 걸어서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까지 같이 한번 쳐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너무 밝게 나오려나요?
한번 렌더링 걸어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의 음영으로 나오는 것 자체는. 메인라이트를 끈 거랑 안 끈 거랑 차이점 한 번만 보고 렌더 세팅을 최종적으로 해보면 좋겠죠. 지금 그런 느낌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죠. 이게 훨씬 자연스럽긴 하거든요. 그죠? 이걸 켜놓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이거는 위치 값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이렇게 쉐이딩에서 렌더링 걸 거를 지금 찾는 거예요. 어떤 게 좀 자연스러울까 하는 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이 정도로 해서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또 그죠? 이렇게 음영이 좀 생기잖아요. 이쪽으로. 요거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렌더링 걸었을 때도 요 음영이 생기니까요. 그죠? 라이트를 조금만 낮춰서 살짝만 내려볼게요. 좀 더 괜찮아졌죠. 한 장만 더 걸어서 확인해보세요. 이거 계속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렌더링 걸어가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셀프 쉐도잉은 다 꺼진 상태고요. 이제 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여기서 보시면은 그림자가 좀 끼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지금 일단 이미지 오리지널로 봤을 때는 이 음영을 렌더링을 할 거고 섀도우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줄 거란 말이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렌더링을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올 프레임으로 두고요. 앰비언트도 이 정도로 두신 다음에 이 상태로 제가 렌더링을 진행을 해볼게요. 세팅을 우리가 오리지널도 하나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보면은 쉐이딩 하나 들어간 걸 걸어야 되잖아요. 이 쉐이딩을 그대로 화이트로 뽑아가지고 또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렌더링 걸어놓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렌 폴더에다가 1-2라고 세팅을 할게요. 이것도 1-2라고 세팅이 돼 있죠. 나머지들은 크게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옵션에서 오케이 이 상태로 하고 렌더링을 한 장이 아니죠. 렌더링을 쭉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에서 볼게요. 이런 쉐이딩을 쓰게 될지 뭐 아니면은 그냥 앰비언트나 섀도우만 쓰게 될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런 다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렌더링 딱 걸었을 때 나오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섀도우로 안 나오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쉐이딩을 같이 쓰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첫 프레임에서는 사실 쉐이딩이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나중에 이게 생길 때쯤에 오퍼시티 조절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걸고 에펙에서 컴포지팅까지 가는 거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얘 눈알 이 부분 또 하나 걸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거는 제가 세팅해서 금방 걸 수 있으니까요. 세팅하는 것까지 나중에 보여드리고 컴포지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렌더링이 다 됐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쭉, 그죠? 요 정도만 쓸 거잖아요, 우리. 여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 요것만 갈아 되는데. 요 다음에 요거 깨지는 장면, 요거죠. 요것도 쓸지 안 쓸지는 몰라요. 일단 합성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렌더링이 다 끝났고요. 우리가 지금 또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거 눈깔 부분. 그래서 눈깔 부분만 아까 우리가 따로 떼놨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로 뗐는데 요거를 봅시다. 얘만 밖으로 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모든 컴포스팅 태그를 다 선택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이러고 보이게 만들어 놓고 셀프 섀도잉, 그다음에 이것도 다 해놓을게요. 어차피 렌더링 걸어보면 요거밖에 안 나올 거야. 자, 요거 보시면은 요런 현상이 자꾸 생겨요. 만약에 이제 스플릿 해가지고 뜯어내잖아요, 폴리곤을. 요런 현상이 무조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원래 있던 면에다가 그대로 한 면을 뜯어낸 거잖아요. 이거를 execute해서 센터로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겹쳐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주 미세하게 한 칸만, 뭐 이 정도도 필요 없어 사실은. 이 정도만 밖으로 떼내 볼게요. 조금 더 뜯어야 되겠네. 이 정도. 조금만 더. 조금 더 들어가네요. 일로 하는 게 낫겠다, 그죠? 조금만 더 뜯을게요. 이 정도가 안전빵일라나? 됐죠? 이 정도만 살짝 올리면 돼요. 그냥 겹치지 않을 정도만,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렌더링 걸 거예요. 이거 다 끄고요. 여기다가 1-1에 뭐 i라고 합시다. 그냥 상관 있나요? 어차피 이것만 따로 렌더링 걸 거니까 렌더 해서 요것만. 옵스, 지금 뭐가 안 돼 있죠? 뭐가 하나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데, 보자. 이거 이거 안 돼 있네, 그죠? 이거랑 요 헤드는 돼 있죠. 이제 오케이, 다시 렌더링. 잠시만요. 요거 지금 우리가 렌더 체크 안 껐거든요, 그죠? 우리 이것도 렌더링 체크를 안 끄고 걸었었네, 그죠? 이거 렌더 하이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했네. 어차피 근데 우리 여기서는 또 버퍼를 뽑아놨기 때문에 그냥 쓰면 돼요. 버퍼를 뽑아놨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렌더를 쭉 걸겠죠. 자, 일단 렌더 거는 동안에 애프터이펙트에서 한번 불러와서 합성 진행을 해볼게요. 자, 렌더링이 다 됐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쭉, 그죠? 요 정도만 쓸 거잖아요, 우리. 여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 요것만 갈아도 되는데. 요 다음에 요거 깨지는 장면, 요거죠. 요것도 쓸지 안 쓸지는 몰라요. 일단 합성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렌더링이 다 끝났고요. 우리가 지금 또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거 눈깔 부분. 그래서 눈깔 부분만 아까 우리가 따로 떼놨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로 뗐는데 요거를 봅시다. 얘만 밖으로 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모든 컴포스팅 태그를 다 선택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이러고 보이게 만들어 놓고 셀프 섀도잉, 그다음에 이것도 다 해놓을게요. 어차피 렌더링 걸어보면 요거밖에 안 나올 거야. 자, 요거 보시면은 요런 현상이 자꾸 생겨요. 만약에 이제 스플릿 해가지고 뜯어내잖아요, 폴리곤을. 요런 현상이 무조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원래 있던 면에다가 그대로 한 면을 뜯어낸 거잖아요. 이거를 execute해서 센터로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겹쳐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주 미세하게 한 칸만, 뭐 이 정도도 필요 없어 사실은. 이 정도만 밖으로 떼내 볼게요. 조금 더 뜯어야 되겠네. 이 정도. 조금만 더. 조금 더 들어가네요. 일로 하는 게 낫겠다, 그죠? 조금만 더 뜯을게요.
이 정도가 안전빵일라나? 됐죠. 이 정도만 살짝 올리면 돼요. 그냥 겹치지 않을 정도만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렌더링 걸 거예요. 이거 다 끄고요. 여기다가 1-1에 뭐 i라고 합시다. 그냥 상관 있나요? 어차피 이것만 따로 렌더링 걸 거니까 렌더 해서 요것만 옵스 지금 뭐가 안 돼 있죠? 뭐가 하나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데 보자. 이거 이거 안 돼 있네. 그죠? 이거랑 요 헤드는 돼 있죠. 이제 오케이. 다시 렌더링. 잠시만요. 요거 지금 우리가 렌더 체크 안 껐거든요. 그죠? 우리 이것도 렌더링 체크를 안 끄고 걸었었네. 그죠? 이거 렌더 하이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했네. 어차피 근데 우리 여기서는 또 버퍼를 뽑아놨기 때문에 그냥 쓰면 돼요. 버퍼를 뽑아놨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렌더를 쭉 걸겠죠. 자, 일단 렌더 거는 동안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한번 불러와서 합성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렌더링 건 걸 다 불러왔어요. 하나씩 불러와 볼게요. 일단 라이브 액션 우리 원본 있죠. 원본 영상 가지고 들어왔죠. 그 다음에 1-1 원본이죠. 이거 요거예요. 그 다음에 AO 이거 AO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버퍼 1번 그 다음에 3번은 뒤에 있겠죠. 요거죠. 깨지는 거 요거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리플렉션 요거죠. 리플렉션이고요. 앞에 가서 볼게요. 리플렉션 그 다음에 섀도우 그 다음에 스페큘러 그 다음에 1-2가 뭐였죠? 1-2가 요 친구죠. 그죠? 그 다음에 AO 1-2의 AO예요. 이 친구의 AO 그 다음에 업세트 버퍼 2번 요거죠. 그 다음에 1-2의 섀도우죠. 그 다음에 1-1의 저거예요. 뭐예요? 요거 눈깔 그죠? 눈깔인데 요거 눈깔 왜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죠? 이거 애니메이션을 준 거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놔야 되는데 링크가 안 걸려 있어요 지금. 그죠? 여기서부터는 링크가 걸려 있긴 한데 이렇게 앞부분 링크가 안 걸려 있네. 요거는 일단 어차피 닫힐 때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좀 묶어 줄게요. 버퍼들은 제가 일단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레드로 설정을 할 거고요. 각 파트에 섀도우와 AO들 있죠. 이 친구들은 다 블루톤으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나 리플렉션 같은 부분들은 일단 핑크로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각각의 오브젝트 뭐 I 같은 경우는 그냥 둬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오브젝트들은 사이언 말고 조금 다른 색깔들하고 다른 걸로 갈게요. 오렌지로 가겠습니다. 라이브 액션만 요 컬러로 둘게요. 자, 일단 하나씩 뜯어서 볼게요. 일단은 이 I부터 진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탕 닫힐 때쯤이죠. 탕 닫힐 때쯤에 이 친구가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보고요. 그죠?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보고 요거를 add로 설정하시고요. 제가 여기다가 글로우를 줄게요. 스타일라이즈 글로우를 줘서 주시고 이 정도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약간 빛나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차피 오퍼시티 가지고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탕 이렇게
그리고 어때요? 이때 깨질 때쯤에는 사실 이것도 같이 날아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볼까요? 그죠? 같이 깨져서 이렇게 날아가겠죠. 얘도. 일단 이때는 이 친구는 슝 와서 깨질 때쯤에는 불이 나갈게요. 이렇게 이거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앞부분부터 천천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요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일단 컬러감을 먼저 좀 맞출게요. 전반적으로 저는 레벨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레벨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영상의 콘트라스트를 살짝 묶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콘트라스트를 살짝 묶어줄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가 색톤을 잡겠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잡으시면 돼요. 일단은 기본적인 건 이렇게 잡아놓고요. 아이 잡혀있죠. AO 한번 잡아볼게요. AO를 멀티패스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멀티플라이로. AO가 있는 게 조금 더 리얼하거든요. 지금 상태로는요. 그래서 90 정도로 접을게요. 지금 눈알 부분은 빠져야 되잖아요. 눈알에 AO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이 I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친구를 하나 제가 카피를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 모드를 해제시키고요. U 키 눌러서 키 다 끄시고요. 이 친구 여기다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뭘로 하면 돼요? 매트로 루마 매트 키를 주면 되겠죠. 근데 루마 매트를 좀 여기만 들어가니까 루마 매트 인버트를 줘서 여기만 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AO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그죠? 조금 더 리얼한 것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섀도우도 멀티플라이로 설정을 해줍니다. 섀도우를 지금 넣었더니 그죠? 섀도우도 살짝만 이 정도만 줘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둡지 않게끔만 줘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에다가 레벨을 조금만 더 줄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라이트가 밝게끔 나오게끔 주시고, 그렇죠? 그다음 섀도우는 이렇게 설정을 해서 줬고요. 여기도 섀도우를 주시려면은 여기도 빼면 돼요. 이렇게. 이거 하나 카피해서 위로 올리시고 멀티플라이, 인버트 시키면 되죠. 그리고 리플렉션 봅시다. 리플렉션 같은 경우는 애드나 스크린을 놓으면 되는데 일단 라이튼으로 한번 나볼게요. 라이튼 큰 티가 안 나죠. 스크린 조금 밝아졌어요. 근데 애드로 놓으면은 훨씬 더 밝아지죠. 그러면 이쪽 부분에 아까 내가 라이트 세팅을 살짝 꽂아도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어차피 밝아질 거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이것도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라이트 정도만 설정되게끔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힌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스페큘러 한번 볼게요. 스페큘러에 add. 스페큘러가 들어가니까는 좀 밝아지긴 하는데요. 굳이 안 넣어도 큰 상관은 없겠다 싶어요. 뒤쪽에서 한번 볼까요? 뒤쪽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깨어질 때잖아요. 뒤쪽에서는 이 스페큘러가 사실 정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날라오는 이 히트 오브젝트 있잖아요. 이 친구도 스페큘러에 그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지웁니다. 별로 필요 없으니까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 1번 이 친구인데요. 머리 부분만 제가 뭔가 효과를 주고 싶다고 했을 때 써도 되는데 제가 어차피 덩어리 어때요? 알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쓸 일은 없어요. 일단 가려놓고 3번, 4번 같은 경우도 동일한 거예요. 이 조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깨질 때 이 조각들. 조각에 대해서 뭔가 특별하게 내가 장치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조각들에 대해서
장치를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두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쓰긴 쓸 건데 지금 쓰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요, shy 걸어놓고 하이드 시켜버리면 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멀티플라이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레벨 값 같은 경우로 밝기를 조금 추가시켜버리면 되죠. 이렇게 섀도우가 살짝 드러나죠. 여기서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 섀도우를 줄 건 아니기 때문에요. 앞부분에 여기서부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스가, 자, 이 장면에서 볼게요. 이 장면에서 필요한 소스인 거고요. 이거는 자, 뭐에 필요하냐면요, 요거는 1- 어디 갔나요? 이 버퍼 오브젝트 이거 있죠. 요거 켜놓을게요. 이거 끄고요. 버퍼잖아요. 요거 라이브 액션물을 하나 카피해서 위로 올립니다. 여기서 이걸 루마 매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얼굴만 따로 올라오죠, 위쪽으로. 왜? 버퍼 가지고 줬으니까요, 이걸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걸 한번 줘볼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섀도우를 내가 임의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임의로. 원래는 섀도우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좀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를 추가를 시키는 거죠. 멀티플라이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어둡게 잡아주겠죠, 이 부분을. 에어도 마찬가지예요. 넣어서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봐야 돼요. 넣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요, 애니메이션 한번 잡아볼 건데 살짝만 줄 거고요. 섀도우도 이 정도만 줘볼게요. 그리고 지금 가면이 만들어지는 타이밍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에어 섀도우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오브젝트 버퍼 이 친구들은요, 어퍼시티를 조절을 해놓고요. 요쯤에서 100을 잡아볼게요. 요쯤에서 요대로 잡아야 되겠죠. 키를 한번 주시고 여기서는 다 제로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친구들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사실은 이 부분도 그림자를 만들어주면 제일 좋긴 해요. 이렇게 몸체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거 그림자가 없으니까는 사실 이게 공중에 떠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약간 우리가 이제 페이크로 할 수가 있는데, 드랍 섀도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띄워 놓고요. 180 정도 잡아서 이 정도 잡으면 되겠죠. 좀 더 띄우고 블러를 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걸로 오퍼시티를 잡아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쪽에도 블러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섀도우만을 위한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카피를 한 다음에요, 요거를 하나 지우시고 요거 선택해서 섀도우 온리만 틱을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섀도우만 잡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마스크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따줄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 옵션에서 페더 값을 조금 주신 다음에 인버트 시켜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마스크로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좀 시키시면은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날 거예요. 그럼 그림자가 생기니까 어때요? 좀 더 리얼해지죠. 전반적으로 좀 어둡다라고 느껴지시면은 색 보정을 좀 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이거 여기 섀도우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섀도우거든요. 그죠? 섀도우고 여기 원본이니까 여기서 살짝 이렇게 좀 밝혀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너무 밝으면은 나머지 애들도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 이거요. 섀도우죠. 이거. 섀도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줘도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과감하게 준다고 해서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오케이. 이것도 애들로. sorry. 어디 갔어요? i가 이거죠. 위로 올릴게요. 이거 아닌데? 어디 갔어요? 이거죠. i를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끔 주시고. 다음 위쪽으로 또 어두운 부분이 생기는데 이게 어디에 어두운 부분인가 볼까요? 이 부분이네요. 그죠? 이 부분에 또 AO가 다 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AO가 걸렸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 AO를 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얼굴 때문에 AO를 건 건데 지금 헬멧도 같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걸릴 때 AO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 1-2 이 버퍼를 하나 카피를 해서 위로 올리시고요. 버퍼가 아니죠. 버퍼가 이거네요. 그죠? 하나 카피해서 위로 올리시고 여기다가 누만 매트를 줄게요. 여기는 안 들어가죠. 여기만 지금 들어가죠. 그죠? 이 상태로 해놓고 보시면 어때요? 이 친구한테는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훨씬 더 밝아져 있고요. 자, 뒤쪽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뒤쪽도 이러다가 어때요? 이 순간에 깨지겠죠. 이렇게 깨지는 것도 그림자가 좀 묻어 있으면은 상당히 좋긴 할 텐데 잘 안 묻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자가 제대로 안 묻어 있을 때, 그러니까 형태가 다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런 거 AO 섀도우인가요? 섀도우 쪽이겠죠. 어디 섀도우일까요? 이게 이거 AO죠. 그죠? 이거 AO랑 이거 섀도우죠. 지금 이거 AO고요. 그다음에 여기랑 지금 끊어져 있네요. 이게 어디 섀도우인지 한번 봅시다. 섀도우 AO. 이때는 깨질 때는요. 깨지는 타이밍에서는 사실 이 필요가 없거든요. 깨지는 애들하고 지금 보면은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깨지는 타이밍에서 굳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이거는 지금 이게 덮이는 순간 1-2는 사실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꺼도 될 것 같고 일단은 그죠? 그래서 깔끔하게 되죠. 얼굴 부분이 여기도 깔끔하게 된 상태에서 여기만 살짝 보이는 거니까 덮일 때 부분만. 오케이 됐습니다. 라이브 액션이라는 이 친구를 컴프로 하나 묶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제가 전체적인 톤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섀도우 앤 하이라이트 가지고 전체 톤을 오토매틱으로 잡았죠. 지금 오토매틱으로 잡아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좀 더 씬을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어두운 부분인데 너무 밝은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오토매틱을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절을 좀 해보면 더 좋겠죠. 섀도우 어마운트 같은 경우를 올리면 이게 확 밝아지잖아요. 그럼 조금 이미지가 예뻐 보이지 않으니까요. 최대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조금 더 밝게 만들었어요. 제가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도 조금만 어둡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줄게요. 플리커처럼 보이긴 하는데 플리커는 아니죠. 실제 촬영에서 들어갔던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컬러 컬렉션 같은 경우도 채도를 제가 조금 떨어뜨리겠습니다. 지금 거보다 이 정도까지 떨어뜨리고요. 컨트라스트는 이미 어느 정도 줬기 때문에 솔직히 많이 안 줘도 돼요. 더 어둡게 주면 훨씬 더 이쁘게 나오긴 하겠죠. 근데 너무 어둡게 주면은 뭐 한 이 정도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감마 같은 걸로
아이고야, 이거 아니죠. 저는 이 감마를 했습니다. 감마 같은 걸로 예를 들면 레드 쪽 부분을 살짝 조절을 좀 해줄게요. 블루 이쪽이죠. 이런 식으로 살짝 조절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타임 스트레칭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깨지는 부분 있죠. 이 타이밍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날라 들어오죠. 날라 들어오는 이 타이밍에다가 여기도 지금 이렇게 섀도우가 애매하게 끼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은 뒤쪽까지 모델링이 돼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거리가 그렇게 안 멀어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원래 엄청 먼 거리인데 여기에 우리가 CC 포스 모션 블러나 픽셀 모션 블러 등을 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모션 블러 등을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거에서. 포스 모션 블러 같은 걸 추가해서 이렇게 주셔도 되는데, 일단 픽셀 모션 블러를 한번 줘볼까요? 아니면 릴 스마트 모션 블러 같은 거를 주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을 살겠죠. 그래서 깨지는 부분도 이렇게 모션 블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딱 부딪히는 이 순간 있죠. 여기를 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리매핑해서, 타임 리매핑은 컨트롤 옵션 컨트롤 알트 한 다음에 T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타임 리매핑 이 스트레칭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임라인 밑에 옵션이 뜨죠. 그래서 지금 요 정도까지가 어디서부터가 얘가 탕 튕기는 장면일까요? 머리에 두들겨 맞는 장면이 뭐 이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 부분만 키워놓고 요걸 잠깐 끄고 작업을 할게요. 여기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여기 선택해서 조금 당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한번 렌더링 걸어보면 되겠죠. B, N 해서 프리뷰를 한번 걸어볼게요. 제가 좀 느리죠. 그래도 팅 이게 뭔가 여기서부터 고개가 갸우뚱하는 게 좀 순간이 느려요. 여기서도 이걸 키를 잡고 이를 지울게요. 더 빨라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죠? 훨씬 빨리 가볼게요. 그 다음에 픽셀 모션 블러를 줘서 이거를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컬러가 바뀌지 않겠죠? 다시 지금 보시면 속도상으로는 맞아요. 이렇게 팡 치는 게 맞아요. 그죠? 조금 이제 얘가 날라오는 이 타이밍 있잖아요. 이게 너무 그죠? 짧아서 그런 거지.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조금 늘려줄 수 있겠죠. 아이고, 이거 켜놓고 하면은 오류가 한 번 생기거든요. 항상 끄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뭐 천천히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 그런 씬이다 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텐데, 지금 이 깨지는 어떤 힘이라든지 그런 밀도는 이 정도가 속도가 맞는 것 같아요. 모션 블러를 잠깐 끄겠습니다. 또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은 많아요. 기본 합성이 이렇다라는 거고, 과정들이요. 만약에 이제 얼굴 같은 부분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지우는 작업들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우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똑같은 동작을 두 번을 따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마킹이 있는 거를 하나 따고요, 하나는 없는 걸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줘요 보통. 그래야지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몸통이나 대가리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사실은 별개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가공이 필요하고 사전 준비가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작업을 하실 때요, 다른 메이킹 필름들을 많이 참고를 하세요. 특히 아이언맨 메이킹 필름 같은 거, VFX 메이킹 필름을 참고하시면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랄게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촬영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원본에다가 그죠? 제가 뭐 제 얼굴을 똑같이 모델링을 한다면은 이런 섀도우나 이런 부분들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겠죠. 꼭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아이언맨 VFX 필름 같은 것도 참고를 많이 하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하면 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미리. 여러분들 실무에서 얼마나 라이브 액션과 CG를 합성하는 작업들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알고 안 하는 것과 모르고 못 하는 것과는 굉장히 갭이 크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 꼭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개인 작업에도 많이 쓰시면은 사실 라이브 액션에다가 이런 CG를 얻는 것 자체가 데모릴이나 여러분들 작품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일단 퀄리티가 있어 보여요. 뭔가 작업을 해놓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꼭 많은 테스트와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의 제 수업의 마지막은 다 테스트 많이 해봐라, 연습 많이 해봐라 이거잖아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장르든지 간에. 이거 CG나 모션 그래픽이나 디자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죠. 전 세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장르가 다 연습과 테스트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결과물을 꼭, 그 결실을 꼭 두 손에 딱 쟁취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습을 해보시고 또 공부를 해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메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